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윤석열식 보수로는 도저히 돌파구가 생기지가 않고 지난 총선 대패한 원인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규정을 할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본인의 행보는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 후보가요. 네. 그 당정 관계라든가 대통령을 상대로 가장 수위 높게 하는 발언의 표현이 바로 국민 눈높이였습니다. 아, 그게 다예요? 과거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런 사과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네.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그런 그 격돌 양상에 대해서도 네.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내가 민심에 복속돼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인 거고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민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례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락연설에서도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오늘 만찬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당정관계 정상화라든가 그 최혜병 특검에 있어서도 본인이 얘기했던 제3자 특검안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겠다. 네. 이런 뜻도 들리기 때문에 향후에 대통령과의 관계 병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이죠. 민심에서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말씀처럼 최상병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것이 이제 다시 또 재의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질문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김건희 여사, 마지막에, 예, 이제 시사인에서 기자가 전혜원 기자가 질문을 용기 있게 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포인트를 맞췄는지 따라 가지고 기사를 다 각각 다르게 썼던데요. 네. 누군가는 국민 눈높이에 대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포커스 맞췄고 누군가는 이제 영부인이 결단해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던데 네. 사실 그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검사 출신 한동훈 대표가 네. 하기에 적절한 표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결단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뭐 물론 뭐 앞에 수식어를 이야기하고 뒤에 이제 약간의 비판적 기조 때문에 말했겠지만 저는 이것도 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여튼 지금 최상병 특검법 이 가장 많은 관심을 사는 사안이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근데 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당내 토론을 거치겠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정석적이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미 이게 안 된다. 네. 그리고 위헌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이 진짜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중재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핑계거리가 되는 것인지도 네. 지켜봐야 될 포인트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두 가지 도전이 있어 보여요. 하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전히 이제 대통령의 이제 오다나 미션을 받아서 원내를 활동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게 본인이 원외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관철하고자 하는 바가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 내외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두 가지 도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돌파할까요? 그 한동훈 그 대표의 목표는 사실은 이제 당 대표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그렇죠. 다음 대선에 도전해서 승리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선거 기간에 공언했던 약속들을 안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그 내외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제3자 특검안을 중재안으로 선거 초입에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 앞에서 본인이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약속으로서 이 특검법을 제안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안을 본인이 돌파하지 않고 어물쩡 토론으로 넘긴다? 그러면 한동훈 대통령 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김은지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당내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토론도 강조를 했지만 그 앞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지금 생각도 같다. 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안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네. 표명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제3자 추천 그러니까 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해서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라는 주장인 건데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안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하는 건데 예. 사실상 8표만 그럼요. 확보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되는 거고 예. 실제로 한동훈 후보 캠프에 17명이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8명 정도는 얼마든지 이탈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산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이 네. 중재안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한동훈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바로 오르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말에 어떤 반한 행동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특검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런데 안 된다.
된다라고 한다면 시작부터 많이 이제 행보가 어그러진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어제 당선되고 오늘 첫 일정이 시작이 네, 오늘 현충원 이제 됐는데, 갔더라고요. 예. 벌써 현충원 갔어요? 예, 예. 그렇군요. 그 첫 일정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다 뭐 도마 위로 올라올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이제 김건희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저 검찰 수사 조국혁신당에서 관련된? 했던 네.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 특검, 쌍특검. 예, 예. 쌍특검 그리고 이제 본인과 관련된 한동훈 특검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각각 어떤 판단과 입장을 좀 드러낼지 이것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그것은 대야 관계 관련된 이슈이기 네. 때문에 물론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야 핑계를 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먼저 시험대 오를 당내 안은 총선 백서이거든요. 총선 백서. 총선 백서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 이제 한동훈 책임론이 명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정은 TF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근데 이걸 놓고 어떤 식으로 지금 갈등이 벌어질 가장 최초의 내관일 거란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왜냐하면 이 선거 캠프 레이스 한창할 때 한동훈 캠프 쪽에서 나왔던 말이 2조 심판하겠다. 네. 근데 그 2조 심판이 이재명 조국이 아니라 네. 이철규 조정훈이다라는 맞아요. 식의 이야기까지 예. 나왔었고요. 예. 그게 심지어는 박정훈 이제 최고위원 후보가 토론할 때 오죽하면 당내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냐라는 예. 식으로 공론화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친윤계 네. 그리고는 친한계 사이에 예. 1차 내관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백서는 지금 당장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아주 빠르게 올 당내 갈등 네. 사안입니다. 이 빠르면 뭐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전중이. 지금 네. 방금 전에 그 국민의힘 신인 지도부가 현충원 참배를 했다는 소식을 아까 전해줬는데 네. 그 한동훈 그 대표가 쓴 방명록 문구가 네. 더 경청하고 네.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네.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입니다. 네. 결국은 이거 자체가 아까도 거듭 강조드립니다만은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하는 국민이라는 표어 자체가 네. 당정 관계, 대통령과의 그런 수직적 관계들을 네. 수평적으로 국민의 눈으로 바꿔게 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지도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윤계 최고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네.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신임 대표의 어떤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일단 동료 시민은 더 이상 쓰지 않네요. 일단 국민으로 바뀐 거고. 근데 어제 현장에서는 깨어있는 동료 시민 뭐 이런 식의 네. 배지를 달고 어떤 팬들이 팬들? 많았다고 팬들이 하더라고요. 예. 본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 뭐 경청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사실 이 메시지는 지난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운영 기조는 옳고 이 방향은 맞는데 설명이 부족하고 언론 홍보가 잘못됐고 그래서 공직기강부터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조는 한동훈 신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조가 좀 같다. 근데 특검과 관련해서도 앞말 뒷말이 이게 그 매우 정치적인 그 문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쪽에 일정 정도 뭐 그 비토도 당하지 않을 만한 명분을 주고 뒤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네. 던지는 이런 방식인 건지. 근데 결국 그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제3자 중재안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특검이 어떤 식으로 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무엇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네.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특검도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한동훈 이제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인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 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리 화해와 여러 가지를 이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배를 타긴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탄 운명이라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같은 배를 타지 않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운명인 것이죠.